이게 국정원 돈이라고 어디 적혀 있더냐? 최순실 씨의 오랜만의 일갈입니다.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가 다음 달 14일 뇌물죄 재판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정 최후 진술을 준비 중입니다. 그런 와중에 이런 하나의 말이 채널A 단독 보도로 쏟아졌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본격적으로 서운함을 토론하는 것 같아 저렇게 격정을 토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참 사람은요, 자기 잘못한 건 잘 몰라요. 항상 보면 모든 원인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돌리게 돼 있죠. 사실 이번에 이국정 교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사실은 제대로 국민한테 사과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고 지금 상황에 보면 본인이 점점 몰려가고 있고 또 본인의 지금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지경까지 된 겁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먼저 좀 앞서서 좀 손을 쓸 수 없었는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참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. 더군다나 최순실 씨의 행태를 보면 참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보면 참 그 이대 교수들 그렇게 구속시키고 그리고 또 본인에서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? 본인의 욕심, 결국은 그 딸을 하나 어떻게 승마해서 하겠다는 그 욕심, 또 돈에 대한 욕심, 이것 때문에 비롯된 문제인데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지금 자막에도 보면 본인은 많은 것을 바쳤지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.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최순실 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실 때도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고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많이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가지셔서 거의 가택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위로를 좀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예, 어쨌든 현재 최순실 씨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검찰 조사는 모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원에 따르면 그 돈에 대통령 돈, 국정원 돈이라고 써있냐,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 있냐, 지금 이 자세예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그 현금마다 이 일련번호를 알지 않는 한은 어떻게 집행이 돼서 어떻게 나가서 그렇죠.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추적도 불가능한 거고요.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지금 증거 없으니까 이거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. 약간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국정원 특활비는 나랑 전혀 상관없다는 걸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이재만 비서관, 안봉근 비서관, 정호성 비서관 등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쨌건 이 특활비의 일부가 최순실에게 넘어갔다는 진술을 했어요. 이미 진술까지 나온 상황에서 최순실이 무조건 지금 나는 그거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닌 거고요. 근데 문제는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검찰 조사 소환까지 지금 다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근데 검찰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진술 증거가 확보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된 예우 차원에서 구치소에 직접 가서 출장 조사를 하지만 최순실 씨를 가서 출장 조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게요.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끌고 와서라도 조사를 하겠다 입장인 것 같습니다. 국정원 돈이라고 어디 적혀 있더냐라는 말과 함께 최순실 씨 이 사람과 관련된 얘기까지 했습니다. 최근의 말입니다. 목소리 들어보시죠. 누구는 그런 말 하더라고. 내가 계속 있었으면 잘 보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결과론이고 그렇잖아. 내가 있었으면 더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었겠지.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되돌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정윤회 씨와 관련된 얘기인데 또 하나의 말 중에 하나가 저 얘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저 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. 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. 이종우 실장님. 네. 정윤회처럼 모르겠어요. 본인 전 남편을 어떻게 호칭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
3년 전 정유래처럼 칼같이 떠나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최순실 씨의 그런 워딩들, 재판에서 한 이야기라든지 뭐 전언하는 것들이 일관성 있는 흐름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. 그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경향도 많고 했는데 저는 이게 본심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. 왜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, 3년 전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는 정윤회 씨처럼 아예 그냥 그 청와대에도 들어가지 않고 인연을 끊어서 완전 이제 결별을 하겠다 했어야 됐다 이 말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까지 최순실 씨 내지는 최순실 씨 일가가 했던 거를 좀 보자고요. 98년도에 그 대구 보궐선거에 나갈 때 그 어머니 모친부터 시작을 해서 5천만 원씩 내자 뭐 최 씨 일가 자매가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에 당선시키지 않습니까? 근데 국회의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. 그때 계속 이야기 뭐냐면 대통령을 만들자. 아예 대통령을 만들자가 처음부터 이 최 씨 일가의 어떤 이야기였다고 많은 증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뭐 5천만 원도 당시 돈으로 내고 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날까요? 아니죠. 보상을 바랬을 테고 그 보상의 작업이 바로 K재단, 미르재단이라는 형태로 해서 사실은 내가 일단 뭐 대통령은 5년 있으면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이 투자한 만큼 가져가겠다라는 속내가 아니었다면 아니 이렇게 K재단, 뭐 미르재단 이렇게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뭐 제3자 뇌물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렇게 했을 거냐 이것이죠. 칼같이 떠난다는 건 본심이 아니란 말씀. 당연하죠. 예.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실 때도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고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많이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가지셔서 거의 가택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위로를 좀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예, 뭐 어쨌든 현재 최순실 씨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검찰 조사는 모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원에 따르면 그 돈에 대통령 돈, 국정원 돈이라고 써있냐,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 있냐, 지금 이 자세예요. 맞습니다.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그 현금마다 이 일련번호를 알지 않는 한은 어떻게 집행이 돼서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추적도 불가능한 거고요.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지금 이 사람과 관련된 얘기까지 했습니다. 최근의 말입니다. 목소리 들어보시죠. 누구는 뭐 그런 말 하더라고. 내가 계속 있었으면 잘 보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결과론이고 그렇잖아. 내가 있었으면 더 잘못됐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었겠지.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되돌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정윤회 씨와 관련된 얘기인데 또 하나의 말 중에 하나가 저 얘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저 채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. 이종우 실장님. 네. 정윤회처럼 모르겠어요. 본인 전 남편을 어떻게 호칭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. 3년 전 정윤회처럼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지경까지 이제 된 겁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먼저 좀 앞서서 좀 손을 쓸 수 없었는지 뭐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이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참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. 더군다나 최순실 씨의 행태를 보면 참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보면 참 그 이대 교수들 그렇게 구속시키고 그리고 또 본인에서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? 본인의 욕심, 결국은 그 딸을 하나 어떻게 승마해서 하겠다는 그 욕심, 또 돈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비롯된 문제인데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안타까울 지금 따름입니다. 자막에도 보면 본인은 많은 것을 바쳤지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.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최순실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많이 증거 없으니까 이거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. 약간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국정원 특활비는 나랑 전혀 상관없다는 걸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이재만 비서관, 안봉근 비서관, 정호성 비서관 등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쨌건 이 특활비의 일부가 최순실에게 넘어갔다는 진술을 했어요. 이미 진술까지 나온 상황에서 최순실이 무조건 지금 나는 그거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닌 거고요. 근데 문제는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도
검찰 조사, 소환까지 지금 다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예. 예. 근데 검찰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진술 증거가 확보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된 예우 차원에서 구치소에 직접 가서 출장 조사를 하지만 최순실 씨를 가서 출장 조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게요.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끌고 와서라도 조사를 하겠다 입장인 것 같습니다. 국정원 돈이라고 어디 적혀 있더냐라는 말과 함께 최순실 씨 이게 국정원 돈이라고 어디 적혀 있더냐? 최순실 씨의 오랜만의 일갈입니다.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서는 최순실 씨가 다음 달 14일 뇌물죄 재판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정 최후 진술을 준비 중입니다. 그런 와중에 이런 하나하나의 말이 채널A 단독 보도로 쏟아졌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본격적으로 서운함을 토론하는 것 같아 저렇게 격정을 토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참 사람은요, 자기 잘못한 거 잘 몰라요. 항상 보면 모든 원인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돌리게 돼 있죠. 사실 이번에 뭐 이국정 교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사실은 제대로 국민한테 사과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러고 이제 지금 상황에 보면 본인이 점점 몰려가고 있고 또 본인의 지금 중령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예.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